대선 주자 이야기들이 오늘 신문에 꽤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행사가 있었다. 40명이 넘었더군요. 그리고 그 행사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여당 주류의 선전포고를 했다. 해석입니다. 해석. 선전포고를 해석했어요. 개혁보단 민생 실천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가서 보면요. 그럼 여당은 지금 방점을 개혁 더 해야 된다. 여기에 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거 말고요. 민생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전포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의도를 방문했다. 30분 작심 발언을 했다. 이례적입니다. 거의 기자회견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요. 재보선 참패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개혁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민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실거주 2주택은 생필품 보호해야. 이거는 좀 여당 그리고 정부 입장과 다른 거 아니에요? 2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게 그동안 정부 입장이었는데 실거주하는 2주택 예를 들면 서울에 하나 다른 지역에 뭐 별장 하나 이런 거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독자 수급도 정부와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선 친문 문자 폭탄에 관련해서 뭔가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되었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면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살짝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지금요. 그리고요, 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이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좀 영상을 좀 길게 들어봤는데요. 다른 길로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해석은 선전포고를 한 거다. 신문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언론의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일보가 저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예. 언론으로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 말씀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예. 거기에 그 경기도가 백신을 독자 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빼고는 예. 나머지 모든 것은 민주당 구성원의 평균 생각입니다. 평균적인 생각을 얘기한 평균적인 거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개혁이냐 아니면 민생이냐 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제 하시는데 예.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한 번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혁과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이렇게 하는 정당은 없어요. 예, 다 똑같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당의 그 윤호중 원내대표 예.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민생을 앞바퀴로 그다음에 개혁을 뒷바퀴로 이 사륜구동 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저희가 좀 관리를 실패한 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소위 검찰 개혁의 과정 중에서 추윤 갈등이라고 국민께서 피곤해하시던 필요해하시던 그 과정을 너무 오래 끌은 것.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거대 담론의 개혁만 앞세우고 예. 민생은 뒷전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준 것. 어. 예, 그런 잘못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 이야기는 민주당 구성원의 평균 생각이고 제 생각도 저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저는 예. 대권 후보로서 본다면 예. 지금까지는 선명하고 강성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지지율 1위 후보답게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폭넓게 민주당 주류 안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훅 들어온 예.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보완하는 메이킹을 확실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뭐 같은 질문인데 지금 다른 방식의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이 20%에 묶여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갇혀 있다는 표현도 써요.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지 더 이상 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저 행사가 있었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안으로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민주당 밖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해석이 예. 갈렸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 정권에서 이제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면 과거에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 치하에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나올 때 한 정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창출될 때 보면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새롭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5년 동안에 계속 뭐 생로병사의 흐름과 같이 레임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차밖에 안 남았고 지금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 이하로 떨어질 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만 하고 지지하고 옹호해 갖고 이게 본인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각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차별화 과정이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워낙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개인 캐릭터상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의 세력들을 어떻게 뭐 심하게 쉽게 얘기하면 말하면 불신인 보복할 수 거죠. 있다. 예, 불신인 거죠, 불신. 예, 정치 보복할 수 있다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친문 세력과의 융화가 사실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위를 조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도 1가구 2주택 이거에 대해서 뭐 문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혀 저희가 볼 때는 답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그나마도 그 실거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한 징벌적 조치 세금을 통해서 그 매도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인데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노선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인데 또 백신 얘기도 어제 있었거든요.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오늘 신문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언론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푸트니크 백신도 도입 논의해야. 이거 러시아 백신인데요. 스푸트니크. 독자 검토 발언 이어서 구체적으로 백신 이름을 언급했다. 아직 안전성 명확히 검증이 안 됐는데 방역 당국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유보 상태입니다. 근데 스푸트니크 백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최하고 고문님,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 된다 그러면 진짜 뭐 엄청난 거지만 지자체 단체장이 누구하고 저거를 연락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이제 거죠, 그럼? 의약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승인 뭐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죠. 네, 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저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저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상황을 잠깐만 비틀어 보면 예. 만약에 예.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다 이겼다.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거꾸로 된 상황이 나왔으면 이재명 지사는 더욱더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려고 굉장히 더 선을 걷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이제 진짜로 그렇다면은 뭐 다른 당내 주자들한테 자기가 어떤 교두보를 지금 뭐 뺏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이겼으면 더욱더 아주 뭐 명확하고 이 더 극렬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거리두기에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예. 것도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은 재보선에 졌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7월 9일까지가 예. 이제 7월 9일부터가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선거에서 4개월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죠. 등등해 봤을 때 이제 5월부터는 진짜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이 대선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대인 변호사. 네. 지방 정부가 백신 도입하는 거,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도입하는 거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금지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까 예. 최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 방역 관련된 그리고 접종 관련된 부분이 뭐 협상도 해야 되고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고 부작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배상도 해줘야 되고 예. 또 유통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렇게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또 그게 또 상황상 가능하더라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보면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한다가 아니라 논의해야라고 해요. 논의해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뭔가 이슈를 계속 뭔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